안녕하세요. 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지난번에 실행남이라고 한번 모시고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도 들어봤는데, 저가 전략으로 최저 마진으로 파는 경우도 많은데, 고가 전략으로 마진을 극대화하면은 어떻게 최저가 경쟁을 피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행남을 모시고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행남입니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성수기가 거의 겨울 쪽이었었는데 또 성수기 끝나고 물류 상황도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었고 이제 제품이 품절이 되다 보니까 끌고 갈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최근에 다시 입고를 시켜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원래 스마트스토어로 시작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쿠팡도 하시고 이제 여러 판매처를 하잖아요. 네. 현황이 좀 어때요? 확실히 제가 체감이 되는 게, 예전에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어느 정도 고정비 내고 마진율이 좀 있으니까 이걸로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사실 쿠팡 굳이 이러면서 안 했거든요. 확실히 요즘에 트래픽도 복잡해지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안 할 수도 없고, 네이버만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도 2호점을 낸다 생각하고 이제 지분을 이제 좀 넓혀 나가고 있는데, 쿠팡이 무서운 게 뭐냐면 판매량이 네이버를 뛰어넘어요. 거기서 이제 마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이버 수수료는 뭐 4에서 한 6%대면 끝나는 거고, 하지만 쿠팡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놓고 팔더라도 마진을 어떻게 잡아서 가격 기획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못 버냐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뭐 쿠팡 매출이 좀 더 잘 나오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쿠팡이 2였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거의 6대4, 5대5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5대5까지. 네, 5대5까지 올라오고 이제 다음 달 이제 성수기 오면 아마 역전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익은 어때요? 순익은 어차피 네이버에서 지금 좀 주춤해서 빠진 것만큼 쿠팡에서 받쳐주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좀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같은 상품으로 양쪽에서 팔면 되니까. 저는 쿠팡에서 수수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로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3PL 비용을 또 따로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마진 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는데, 정말 최저가 경쟁을 해서는 남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님도 한 개 팔면 많이 남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계셔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이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큰 돈을 쥐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무자본 창업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적은 돈으로 시작을 대부분 하시는데, 여기서 못 팔면 어떡하지부터 해서 5만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도매처라고 하면 떠오르는 뭐 시장으로 치면 동대문, 남대문 이런 쪽으로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와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매 가격이 진짜 도매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도 진짜 도매처에서 공급을 해주는 도매 가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보면 거의 뭐 원가 수준이거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막히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좀 깨우쳐서 판매를 하시는데 완전 저마진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최저가로만 팔아야지 팔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가 경쟁력은 나중에 내가 좀 잘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판매량이 받쳐주기 시작하면 그거는 충분히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든가 내가 따로 OEM으로 생산을 하든 원가 경쟁력 확보를 나중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경험이 없어도 조금만 이제 해보면 계산이 되실 거예요. 가격에서부터 얼마에 팔아야 될지에서 많이 막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력이 없을 때는 먼저 단일 상품과 단일 상품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벤치마킹 그렇죠. 대상 업체를. 네. 그래서 1등 업체부터 10위 업체들까지 같은 상품을 놓고 볼 때 이 업체들이 과연 이걸 그대로 모델명으로 파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렇죠. 이름을 살짝 틀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파는 사람들인지 비교를 해봅니다. 모델명 그대로 파는 사람들은 아마 도매 가격보다 더 싸게 못 내릴 거고, 그렇죠. 조금 틀어서 파시는 분들은 기획을 했다던가 뭐 방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경쟁이 안 된다 싶으면 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쓴 방법이 기획을 하는 거죠. 하나짜리 단위 상품으로 내가 못 팔아. 그리고 그렇죠. 하나를 팔면 500원이 남아 아니면 1000원이 남아. 그러면은 그렇죠.
아 이거 보려고 내가 하나 이런 생각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두 개를 묶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0원 남을 거 두 개 묶이면 1,000원인 거고 그렇죠. 5,000원 남을 거 두 개 묶이면 10,000원이 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세트화를 시켜서 배송을 나가더라도 음. 배송비 절감도 되고 상품 기획력을 올려서 판가를 올리는 전략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두 개가 묶여 있을 때 한 개의 납기의 상품을 찾아서 최저가만 찾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두 개를 묶어서 비싸다고 해서 이걸 다 쪼개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팔린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처음에 쇼핑몰 시작을 하면 모르잖아요. 경험을 네. 안 해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이 그럼 국내 사입을 해서 같은 상품인데 다르게 보이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잘 팔고 있는 상품의 리뷰들을 한 번씩 싹 보시는 거예요. 네네.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못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뭔지 그럼 이게 벤치마킹을 쭉 하고 나면은 한 개 업체만 보는 게 아니고 2등 업체, 3등 업체, 4등 업체.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같은 상품일 경우에 1위에서 5위면 사실 파이를 나눠 먹는 거고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스타일이 각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100원 더 싸다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더 예뻐 보이고 너무 싸 보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1위 하는 업체, 2위 하는 업체가 뭘 잘하는지를 한번 쭉 리스트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점 낮은 순으로 리뷰를 보시고 소비자들이 불만인 점을 한 번씩 딱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걸 내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게 만약에 포장이라면 포장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뭐 CS가 응대가 좀 나빴고 배송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러면 이런 걸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깨지는 상품을 했을 때 뭐 신문지로만 말아서 포장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치면 나는 뽁뽁이로. 거기서 뽁뽁이로 바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뽁뽁이에서 한 번 더 겉포장을 약 좀 감성 있는 느낌으로 뭐 습자지로 한 번 더 만나든가 리본을 한 번 더 묶어둔다든가 사실 되게 귀찮고 힘든 거고 그렇죠. 내 노동이 들어가긴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같은 판매자가 파는 가격의 2배로 비싸게 팔았어요. 돋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품을 구성하고 기획할 때 여기까지가 되셔야 돼요. 벤치마킹을 사실 먼저 하시고 이 제품을 구성을 짜고 기획을 하셔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기까지를 잡아 놓으시는 거죠. 간. 그 돋보인다는 거는 네. 결국은 이제 전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받았을 때 이미지도 좋아야 되겠지만 상세 페이지를 좀 이쁘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세 페이지를 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 영역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노출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노출을 하는 건 사실 아까 쇼건님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부터 전략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노출에 대한 스킬은 이제 내용이 나온 거고 그 노출로 시키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썸네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연출 컷도 이제 제한이 많아서 최대한 이제 돋보이게 하려면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했을 때 사진 구도나 아니면은 패키지를 좀 드러내는 사진을 찍어주시던가 썸네일에. 네, 썸네일에 남들과 좀 달라 보이게 돋보이게 찍으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사진 기술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작가를 고용한다든가 외주를 맡겨서 사진 기획을 또 하셔서 찍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자본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진을 외주를 맡기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핸드폰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플 조금만 사용하면 필터 조금만 조정해도 그럴싸한 이제 인스타 감성 사진도 그렇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충동 구매 제품이나 좀 예뻐 보이는 제품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핸드폰으로 썸네일에 엄청 공을 들이셔야 돼요. 선택을 받게 되면 광고비가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의 영역으로 전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에너지를 빼버리면 썸네일이랑 키워드랑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쿠팡은 결국은 썸네일을 보고 먼저 클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썸네일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상세 페이지보다 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쇼핑몰도 그렇고 어느 시장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할 때는 먼저 유입을 시켜야 되는 게 1순위인 거죠. 근데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노출이 돼야 되고 그렇죠. 가게 간판도 달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 노출의 영역은 광고가 이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충전 시스템이 아니고 후차감 시스템이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사실 썸네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썸네일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상세 페이지. 자, 그러면은 썸네일을 만들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했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잘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대표님만의
잘 만든 썸네일과 잘 만든 상세 페이지가 준비가 됐을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그것 좀 노하우 좀 살짝 알려주세요. 많이들 이제 상세 페이지 강의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뭐 처음에 문제 제기도 하라고 하고 공감대도 끌어내야 되고 다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끌려가지고 오랫동안 상세 페이지를 길게 봐야지 전환의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내가 쇼핑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썸네일에 이끌려서 제목을 보고 클릭을 했어요. 처음부터 안 보고 보통 바로 리뷰로 가던가 그렇죠. 혹은 신뢰도 가는 상세 페이지 보고 괜찮나 싶어서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서 정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소비자가 보느냐에 대한 타겟이 엄청 상세하게 잡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컵이라고 치면 그냥 물을 따라서 마시는 그냥 용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소구점을 잡을 만한 게 굉장히 없거든요. 구성 기획에서 예를 들어서 선물로 틀었다. 좀 두 개를 세트화 시켜서 좀 예쁘게 만들고 리본을 묶어서 선물화 쪽으로 타겟을 잡았다면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할지에 대한 세부 타겟을 또 잡아야 돼요. 선물 시장으로 치면은 여러 그 타겟들을 겨냥하는 카피라이팅 문구를 잡으셔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타겟한테 던지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저도 처음에는 뭐 깨질까봐 걱정이냐 이런 걸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유리는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위험 감수를 하고 주문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 타겟을 넓히고 그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때 선물이라는 거는 사실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즐거우면 된 거거든요. 그렇죠. 행복하면 돼요. 그렇게 타겟이 잡혔다면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죽어도 욕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선물이라는 시장 자체가 싼 것만 찾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싸면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욕먹을 수 있으니까. 좀 그래도 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중저가, 중고가 가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다 보면 할 말이 되게 많아져요. 타겟이 세분화가 되고 어떤 고객한테 내가 팔 것인가가 명확해지면 이 공식을 대입할 때 할 말들이 되게 많아지고 사진도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상품 기술서를 꼭 작성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서도 신청을 하면은 상품 기술서부터 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 상품에 대해서 그걸 다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은 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몰랐구나도 나오게 되고 내가 사장님이라면 내 상품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팔려고만 했지 내 상품에 대해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기입을 해보시다 보면 아마 다 못 채우실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그렇게 좀 고된 과정이 있어야 잘 팔리는 상품을 발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팔리는 제품이 발견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가 터지는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제품이 터지기도 하고 그걸 또 묶어서 세트화 시키면 또 그게 구성 기획돼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 하나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는 상세 페이지를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누구는 썸네일 보고 후기를 먼저 네.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후기는 상품 판매의 인테리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항상 배달시킬 때 요새 리뷰 서비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왜 돈을 들여서 그 비싼 감자튀김을 더 주겠다고 하고 그렇죠. 리뷰를 계속 쌓는 거는 악플도 밀어내려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소비자들은 500개 달려있고 밑에 50개 달려있으면 500개에서 사고 500개 싶어요. 사지. 네, 500개에서 사고 싶어요. 먹어보고 후회하면은 뭐 다시 안 먹으면 그렇죠. 그만이잖아요. 어쨌든 유입이 돼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사실 리뷰가 진짜 최고의 인테리어고 그렇죠. 그 리뷰가 쌓인 거를 상세 페이지 한 번 더 녹여주세요. 왜냐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중간부터 훑어볼 수도 있고 처음에 볼 수 있는데 이제 상단에 좀 리뷰가 배치가 되면 요 리뷰랑 요 리뷰가 약간 살짝 일치가 되는 순간 그렇지.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렇죠. 이 리뷰가 많이 쌓이면 좀 맞더라고요, 그게. 네,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은 이 파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그 리뷰도 결국은 저가 전략을 또 이겨내는 네. 또 하나의 방법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거나 하면은 그렇죠. 될 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이게 마진을 처음에는 그냥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등록을 해보고
이대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기술서도 작성해보고 등록을 마쳤다. 그 다음에 광고도 한번 태워보시고 팔리냐 안 팔리냐 이거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터지는 상품도 있고 그리고 이게 터지기 위해서 그 앞단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서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워낙 뭐 잘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렇죠. 키워드 조사도 분명 많이 하실 거고 다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실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더 많이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쌓아가 데이터를 얼마만큼 쌓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사람을 좀 가르쳐 봤는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못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실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실행을 해서 좀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게 그래도 성공을 좀 앞당기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도 닉네임을 실행남으로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또 쇼건이 되셨잖아요. 내년에는 또 새로운 집으로 네, 맞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또 네. 가시고 그게 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저도 이렇게까지 되기가 이제 뭐 3년 정도 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매출은 적었어도 고마진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1년 차는 진짜 힘들고 뭐 집에서 이제 그렇죠. 좀 고정비 없이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2년 차 때도 그렇게 엄청 폭발적인 막 성장은 없었어요. 그냥 서서히 올라가다가 3년 차 때 작년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좀 많이 이제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 사업도 하나 생기고 이제 집도 이제 장만을 하게 됐고. 그렇죠. 대표님이 그래도 실행을 하기 전에 네.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을 해야 이게 네. 또 시행착오를 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교육을 듣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유튜브를 좀 보다가 온라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듣다가 부족해요. 온라인은 확실히 제한적인 게 많아요. 왜냐면은 오프라인에서 오픈할 수 있는 내용하고 온라인에서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이제 다르죠. 이게 네. 가려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아무래도 인맥이 없어요.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 처음에 내가 번쩍하는 거 없을 수는 있어도 비싼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같이 모여있는 대표님들이 그렇죠. 사장님들만 어쨌든 맞아요. 오시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겠다 싶어서 대화 이제 좀 하고 싶어서 처음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대화가 달라요. 그 투자를 한 거 대비 평생 내가 업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내가 건물주가 될 거고 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대 수익을 쳤을 때 사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앞서서 먼저 나아가신 분들의 노하우를 단축시킨 거를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실 엄청 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기간을 물론 함축시켜서 다 녹여내는 게 쉽지는 않는데 내가 뭐 하나라도 얻는 게 있다면 분명히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 단축이 그렇죠. 돼요. 저희도 이제 경험하면서 배운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는 있어요. 네. 대표님 네. 쇼핑몰 건물주 되시고 그 공간을 매입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다음엔 대표님 사무실에 한번 가가지고 좀 이렇게 구경 좀 네. 이렇게 할게요. 대표님과 같이 실행하셔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제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실행남 또 나오셔가지고 고가 전략으로 마진을 극대화하고 최저가 경쟁 피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슈건 구독자님한테 네.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할까 말까 항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냥 하세요. 이 영상에서 나가는 내용처럼 기획을 해봐야겠다 하면 내 상품이 지금 없어도 소싱하기 전에 그냥 도매국에 있는 상품이든 뭐든 아무거나 그냥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앞서서도 다른 것도 해보게 되면서 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데이터가 쌓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리는 거니까 그 맛있는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대표님 사무실 가서 또 한번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